네, 안녕하세요. 빠르고 친절한 코인 이야기 파찍고 시작합니다. 저는 이유 누나 유재입니다. 네, 저는 이유 여동생 이은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14일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라이브는 못하게 됐어요. 이게 인터넷에 문제가 좀 발생을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원활한 또 라이브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네. 저희가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띄워드리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과 실시간 채팅은 못하게 됐어요. 그게 너무 가장 아쉬워. 큰 재미인데. 그게 진짜 가장 큰 재미인데, 그래서 아쉽지만 네, 저희가 채팅은 오늘은 그래서 확인을 못해요. 네. 여러분들이 영상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거기를 통해서 네. 소통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참여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시장 상황부터 살펴봐야 될 텐데 우리 지난번에 어떤 전문가가 5일 후부터는 맞아요. 급등이라고 해서 주말부터 기대를 했는데 했죠. 좀 오르긴 한 것 같은데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그 급등은 정도는 아닌. 네, 그 정도까지는 그죠? 아니지만 음, 그래도 나름 반등을 좀 해줬다. 그래. 네, 한번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인 마켓캡 통해서 현재 가격부터 확인을 해보시면요. 지금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8% 하락한 채 62,50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반등을 해준 거고요. 왜냐면 지난주 우리가 10회 확인하고 나서는 59,000달러까지 6만 달러가 또 붕괴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기 때문에 PPI 지표 이후로 지금 다시 한번 비트코인도 가격 상승을 해주고 있고 미국 증시도 S&P와 다우가 사상 최고치 랠리를 다시 한번 펼쳤죠. 해당 여파로 인해서 비트코인도 나름에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시가총액을 놓고 봤을 때는 현재 2조 1,000억 달러 선, 거래량은 480억 달러,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6.7%를 이 시각 지나가고 있습니다. 업계 안에서 뭐 여러 가지 당연히 의견들은 늘 나뉩니다만 또 비트코인에 큰 반등이 온다라고 예견하고 있는 전문가의 예측치도 함께 공유가 된 만큼 최신 이슈들 함께 업데이트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비트코인의 현물 ETF 마지막 거래일에는 2억 5천만 달러 유입을 시키면서 지난 3거래일 동안 유출로 계속 이어지던 비트코인의 현물 ETF 흐름이 좀 바뀌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비트코인의 고래들이 150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량으로 비트코인을 매집을 했었는데 그와 비교했을 때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떠한지 이런 부분을 놓고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훨씬 더 올라가는 게 맞다라는 평가를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같이 확인했던 온체인 데이터 중에서 이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롱텀 홀더들이 최근에 비트코인을 조금 매도하는 추세가 나오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장기 보유자와 고래들은 또 다른 투자 개념이요, 카테고리가. 그래서 오랫동안 보유하는 사람들, 그리고 많이 사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오랫동안 보유하는 사람들을 최근에는 좀 매도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비트코인을 많이 사들이고 있는 고래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축적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 4분기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 한번 최고치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라고 이 온체인 데이터를 업계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례적으로 사실 억토버임에도 불구하고 예상과는 좀 달리 조용하게 지나가고 있죠. 지금 비트코인이 5% 미만의 변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올 한 해를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가격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시기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과거 10년 동안 비트코인의 10월의 성적표를 봤을 때는 평균 2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최근에는 5% 미만, 말 그대로 박스권에 갇힌 채 가격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비트코인이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고 박스권에 갇혀 있는 이유는 바로 이제 20일 남짓 남겨두고 있는 미국 대선의 결과 때문이다라고 시장은 풀이하고 있고요. 블룸버그에서도 이번 대선 결과가 또 비트코인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도를 한 만큼 일단 비트코인은 미 대선을 앞두고 엄청난 폭등과 엄청난 폭락을 보여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암호화폐 전략가이자 트레이더로 잘 알려진 임모탈의 차트를 들고 왔는데 비트코인 예상보다 더 큰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전문가가 바로 이분이십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온 차트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비트코인이 지난 어쨌든 1년 동안 나름의 반등을 계속해서 보여주기는 했죠. 근데 지금이 반감기 이후 마지막 조정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채굴 보상의 반으로 줄어든 이후에 비트코인은 현재 조정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고 기다림은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해서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급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이야기고 과거에 보여줬던 랠리처럼 지금 현재 이 구간이 정말로 마지막의 횡보 구간이다라는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올 연말까지의 비트코인의 상승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는 또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건 더 많은 비트코인밖에 없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거는 또 비트코인이다. 철학적이네요. 그러니까 한 개의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건 여러 개 두 개의 비트코인이다. 뭐 그런 비트코인이고. 느낌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비트코인이 짱이다. 뭐 이런 말이죠. 그래서 마이클 셀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 차트적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이 주식 차트 면에서 엄청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지난 14년 동안의 성과표인데요. 비트코인은 400% 올랐고 M7, 우리 뭐 엔비디아, 테슬라 등등등 243%, S&P 지수 자체는 73%,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같은 기간 동안 무려 1600% 폭등을 이뤄내면서 비트코인의 4배 이상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종 승기를 거머쥔 마이클 세일러, 그가 내놓은 한 줄 평가는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건 오직 더 많은 비트코인이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자산군 안에서는 엄청난 폭등세를 보여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클 세일러는 여전히 비트코인 말고 두 번째로 더 좋을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비트코인 맥시다운 언급을 이어갔고요. 지금 이 횡보하는 비트코인 가격 안에서도 여전히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이 몇십만 달러에 달할 수 있다라는 강세론적인 예측들과 발언들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주목을 계속 받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난 14년 동안에 최고 승자이니만큼 마이클 세일러의 발언을 우리가 조금 더 신뢰도 되지 않을까.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버핏 할아버지의 말을 참고 조언으로 잘 듣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버핏 할아버지의 말을 듣는 이유는 오직 그의 수익률 때문이잖아요. 숫자로 증명을 그 할아버지가 해냈기 때문에 수많은 워렌 버핏의 그런 말들을 인용한 뭐 서적이라던가 정말 많은 투자의 방향과 제시를 해주는 그런 참고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는 그 주인이 워렌 버핏에서 이 정도면 마이클 세일러로 교체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의 상당한 수익성을 보여주는 마이클 세일러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세일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자산들의 가치관과 투자 방식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보다는 버핏 할아버지의 말을 가슴에 새기는 것처럼 이제는 세일러의 말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고 뇌에 새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좀 차트적인 관점에서만 비트코인의 사이클 지금 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할 텐데 이게 지금 비트코인의 이 상승 랠리 사이클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다음번에 상승 구간에 26K, 그러니까 26만 달러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 차트 분석도 있었고요. 그리고 반대로 좀 부정적인 거는 지금 헤드앤숄더 패턴이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 이제 깨고 내려가면은 그냥 우수수수수수 떨어지는 거죠. 폭락이죠, 폭락. 그래서 밑으로는 내려가면 안 되겠습니다만 지금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 저항 라인을 깨지 않는 게 지지 라인을 깨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극과 극 차트예요. 지금 이 구간에서 26만 달러를 제시하고 있는 차트와 지금 구간에서 거의 가격 폭락 수준에 가까운 차트가 같이 제시가 됐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차트에 조금 더 마음이 가시는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것 맞아요. 같아서 저희가 너무 어떻게 분야에 따라서. 맹신할 거는 아닌 네. 것 같고 그냥 수급이라던가 뭐 각종 재료라던가 뭐 그때그때 심리라든가 네.
그런 걸 또 보면서 이건 그냥 참고 자료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극과 극인 거 아니에요? 극과 극이죠. 와, 진짜. 네. 근데 이렇게 나오면 이번에는 정말 불장다운 불장도 없이 그냥 꺾여버리는 네. 좀 그런 느낌인데 그렇지는 않겠죠. 아니겠죠. 그래 우리 네. 쭈쭈베이비님이 또 새로 들어왔는데 ETF 사셨는데. 게다가 레버리지로 샀다는데 이렇게 되면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절대 네. 안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알트코인 쪽 이야기도 나눠봐야 될 텐데 네. 알트코인은 뭐 재미있는 거 있었어요? 좀 개별주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진 않았는데 그래도 주말 사이 좀 나왔던 것들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더리움을 시작으로 전반적으로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요. 1% 정도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폭만큼 다른 알트코인들도 가격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단 알트의 전반적인 차트들을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한 전문가의 의견과 함께 개별 소식들을 점검을 해보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나오는 이 프랙탈 패턴을 완성하면은 40% 정도의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알리 마르티네즈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요 지지선인 2250달러를 잘 지켜줘야 되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프랙탈 패턴을 완성시키면은 3,375달러까지 오를 수 있는 가능성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2250의 지지 라인을 반납을 하게 된다면 현재 기준에서 53%의 급락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참 애매한 그 라인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40%의 상승이냐, 53%의 급락이냐 이 차트적인 관점에서 좀 극명이 나뉘고 있는데 그런 만큼 현재 지지 구간을 잘 지켜주고 다음 저항 라인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지 차트적인 관점에서 지금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홀로 좀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리플 같은 경우 일단 가격은 0.53달러입니다. 전일 대비 1%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리플이 이제 리플 커스터디와 관련돼서 최신 업데이트 발표를 했죠. 추가적인 보안이나 규제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이 업데이트 발표가 내용이 나왔는데 리플 커스터디는 사실 최근 몇 달 동안 고객 수도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었어요. 250% 몇 달 동안 고객 수가 증가하면서 급성장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보안이나 규제 준수 측면에서 추가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디지털 자산 보관 서비스의 신뢰성을 더욱더 공고히 다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지만 리플은 자체적인 사업과 관련해서는 멈추지 않고 쉼표 없이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번에 리플의 공동 설립자가 해리스 후보한테 100만 달러의 리플 후원금을 보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암호화폐 후원금이 전해진 거고요. 해리스의 첫 암호화폐 후원금이고요. 이거를 지원한 데는 뭐 직접적으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이 지금 SEC와의 이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어떻게 보면은 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후원금을 내미는 건 어쨌든 만약 정권 교체가 됐는데 여전히 해리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전히 지금의 여당이 여당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지금의 SEC와의 전쟁을 마무리 짓기 전에 일단은 조금 먼저 한 발 앞서서 좀 조치를 취한 게 아닐까 하는 분석들이 있고요. 100만 달러가 뭐 달러 기준은 아니고 이제 XRP로 후원한 거긴 합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큰 금액을 현재 정권에게 후원금으로 지출을 했고 XRP 홀더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또 만약 매도 물량으로 나오게 된다면 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좀 불안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 있는 만큼 뭐 지금 뭐 저거 할 때냐라는 좀 입장도 있긴 한데 좀 찬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위기에 좀 리스크를 미리 해칭하는 차원이 될 수도 있고 당장 단기적으로 또 불안 심리가 작동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보시면 물론 좋을 저거 것 같고요. 받아먹고 나서도 입장 변화 전혀 없고 이러면 그러면 진짜 나빴죠. 정말 나쁜 거야. 다 받아먹고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랬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한 차례 전해드린 바 있었던 이 유니 수압 지금은 가격이 전주 대비는 5% 상승이고요. 전일 대비는 4% 정도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유니 수압의 이 유니 레이어 2 솔루션이죠. 유니 체인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해결과 확장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동안 이더리움 레이어 2 안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더리움이나 디파이에 대한 기대감도 일단은 커지기도 했습니다. 이 출시를 앞두고 긍정적인 가격 상승을 보였었지만 방금 보셨던 대로 전일 대비로는 하락세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시장 자체가 비트코인이 올타임 하이 갱신을 못했기 때문에 좀 전반적인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수익코인은 홀로 신고점을 경신을 했습니다. 수익코인이 출시되고 나서 전체 기간의 차트를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 지금 2.2달러 돌파를 하면서 알트코인들 기준에서도 올타임하이 돌파한 코인이 하나도 없는데 메이저 코인들 중에서 유일하게 수위가 신고점 경신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우리가 불수세미해서 블러수이, 세이, 미나에서 신규 상장 코인들 지켜봐야 된다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안에서 수위가 최근에도 긍정적인 상승 흐름을 이렇게 월등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이 알트코인 특히 민코인 위주로 투자할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최근에도 비탈릭이 그 팝캣이라는 밈코인을 매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도가 시장에 던졌다는 건 아니고 그 팝캣을 이더리움으로 수합을 한 거죠. 전환을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이 팝캣 같은 경우도 그 고양이 코인들 날렸을 때 엄청난 그 주도주 역할을 했던 코인인데 비탈릭의 매도 소식과 함께 또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털이 너무 없는 코인들은 투자를 주의하셔야겠지만 좀 주요 알트코인들 안에서 최근에도 이렇게 신고점을 경신하는 코인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어느 쪽에 우리가 좀 초점을 두고 투자를 해야 될지 포트폴리오 점검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비탈릭이 이런 코인을 엄청 많이 갖고 있나 보다.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다들 네. 보니까 얘가 되게 상징적인 인물이니까 네. 우리 거 한번 봐주세요 하면서 주고 막 이러나 맞아요. 봐. 너무 부럽다. 그러니까 이게 가진 애들은 더 갖게 되는. 그러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진짜 하늘에서 돈이 쏟아지는 거죠 여기는.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벌고. 부럽네요. 이게 진짜 네. 부럽네요. 저런 사람들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뭔가 이 기술을 갖고 있어야 돼. 그치? 인플루언서가 돼야 되나? 그래, 그거 맞아. 인플루언서가 되면 어떻게 보면 인플루언서인 거지. 그쵸. 저 코인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 들여오니까 저걸 그냥 자기네 걸로 또 바꾸기도 하고 장난이 아니네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소식 또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 네.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마지막 소식은 이제 2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의 이야기입니다. 폴리마켓에서 여전히 해리스보다 트럼프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가 54.9%, 해리스가 44.7%입니다. 근데 폴리마켓에서는 이런데 사실 다른 또 여론조사 보면 경합주에서 완전 동률로 나오고 있는 조사들도 많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는 없습니다. 약간 해리스에 대한 지지도가 조금씩 흔들리는 듯한 느낌은 좀 조금씩 조용해지고 있죠, 뭔가. 그 TV 그렇죠. 대선 토론 이후로는 갑자기 와 해리스 하다가 갑자기 최근엔 또 다시 좀 차분해지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는 모습? 정책을 가지고 평가들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얘 정책이 나한테 되게 도움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별로네라고 하면서 이제 돌아서는 사람들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0일 남았는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보면 일단 트럼프가 이쪽에서는 많이 유리하네요. 그죠? 트럼프 되면 코인 시장도 좋고 테슬라도 좋을란가. 테슬라도 좋으면 이제 도지도 좋고 그치? 암호화폐 시장도 좋고 뭔가 이렇게 네.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대선은 봐야죠. 아직까지는 전혀 모르겠고 근데 대선 불확실성들 시장에서 언급 많이 나는데 증시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생각보다 또 그렇게 막 완전 극단으로 흐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직까지는 잠잠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딱 이 알짝 이 컨텐츠만 하니까 되게 시간이 짧구나. 금방 끝났어요. 왜 이렇게 금방 끝났지? 네. 우리가- 좀 짧게 하기도 했는데 일부러 아, 말을 그런 조금 일을 했나? 최대한 근데 진짜 네. 소통을 못하니까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아. 맞아요.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컨텐츠는 우리 둘이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시청자와 함께 만드는 거였다. 함께 만드는 방송.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것 같아. 네. 우리 내일은 꼭 라이브로 그러니까요. 잘 진행할 수 인터넷이.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얘는 벌써 짐도 쌌어. 너 이제 바쁜 일이구나.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여러분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